엑스파일이 Recording in 여러분들한테 progress. 많은 정보를 드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작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작전만 잘 설계하신다면 충분히 성공 취업하실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한동안 저희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직무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을 콜라보레이션을 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물론 뭐 재무회계, 그리고 뷰티나 뭐 패션 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뭐 재무회계 직무, 특히나 뭐 우리 구매, 자재, 유통, 무역, 물류 직무 등 많은 직무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뭐 인사 쪽, 영업, 마케팅 직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시즌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외국계 기업의 취업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취업 전문가가 바라보는 외국계 기업을 접근하는 방법. 자, 저는 해외 취업 전문가입니다. 물론 해외 기업에 저희가 취업을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역시나 그 모회사, 즉 본사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나 외국계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뭐 해외 기업에는 당연히 레주메 커버레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레주메 커버레터 필수고요.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계신 분들이 어제 오셨던 분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네, 박창규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시간 동안 말을 안 했더니 목이 잠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신 분들, 상민, 상민 매니아야, 매니아. 예, 예, 예. 상민 좋아요. 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실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조금 공유해드렸던 이유가 이미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 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돼요. 보이시죠? 자플러스 TV. 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자플러스 TV에 가면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에 우리나라 취업 전문가들이 있어요. 22분 계세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정이 되신 분들이 22명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미 저희가 방송에서 한국직업방송에서 어마무시하게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나 뭐 이런 외국계 기업, 뭐 국내 기업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공자고 어떤 직무로 접근했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방송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방송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인사 직무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좀 세월이 지났다라고 해서 뭐 당장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 내리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트렌드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직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 내용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오늘 안내해드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이미 1시간 동안 방송에서 안내를 모두 다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방송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링크 공유해드렸으니까 요거 하나 조금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외국계 기업 준비하실 때 조금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네, 별반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업이 해외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해요. 예, 그러면 내가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가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외국계 기업 지원할 수 있어? 나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판단 내리는 것, 스스로를 판단 내리는 것. 제가 어제, 어, 그, 채용 트렌드를 알려드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많이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래. 나도 외국계 기업 한번 도전해 볼래.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해외에서 경험을 한 친구들, 그러니까 해외에 워킹 할리데이라든지 교환 학생이나 어학연수와 같은 이런 것들 말고요. 실질적으로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기업에서 1년 이상의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역시나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라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한국에 뭐 삼성도 있고 물론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보다 조금 더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복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한국은 나만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해외 기업들은 나만 바라봐요. 나의 역량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제가 늘 추천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진짜 외국계 기업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용으로 안내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공유를 안 해드립니다. 굳이 제가 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자, 오늘 이제 외국계 기업 접근 전략을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뭐 이미 어제 강의를 하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당연히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면 한 분 한 분 멘토링도 다 해드릴 계획입니다. 외국계 기업은요, 트렌드가 10년 전부터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많이 했죠. 이유 아시죠? 네,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변에 한번 쭉 둘러보세요. 대학생 아니신 분들이 잘 없어요. 예, 근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예, 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뭐, 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있고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다 대학을 진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 국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레벨이 높다라고 해외 기업들이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벌써 이만큼 성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진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외국계 기업의 채용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조금 글로벌 인재들을 좀 채용을 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했고요. 코로나 때는 거의 못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한 3년 정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 때 되면요. 외국계 기업 채용 박람회를 해요, 여러분. 네, 외국계 기업 채용 박람회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그리고 코트라,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주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아마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울에 계시는 분들, 서울이나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외국계 기업 채용 박람회에 한번 참여를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아요. 네, 다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좋은 기업도 있고, 또, 그 허와실이라 그래서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한국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마인드가 조금 한국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많이 여러분들 참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내가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스스로 판단 내리시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시작할게요. 뭐 나머지 뭐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성공 취업 전략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 취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국내 기업을 가든 외국계 기업을 가든 해외인 기업에 가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성공 취업이에요. 물론 그 뒷단에 뭐가 따라와줘야 되죠. 그렇죠. 예.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어, 요즘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공무원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공기업 준비를 하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준비를 해서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케이스.
음, 그게 뭐죠? 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취업이 되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즐겁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요. 그럼 왜 다녀야 될까요? 그 회사를.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우리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그 실사례입니다. 아무런 그냥 성적에 맞춰서 회계학을 진학을 했고 그냥 당연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회계학이니까 회계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회계사 공부했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도 합격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제가 한국은행에서 근무했어요. 예, 뭐, 물론 미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한국은행 근무하면서 남들은, 와, 한국은행이야? 와, 회계사야라고 했는데, 저는 아침에 감옥수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한국은행을 사실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창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창업이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21년이 돼 버렸어요. 벌써 창업한 지 이제 21년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 취업을 하실 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성향 분석과 역량 분석 하시고 네, 커리어 분석 하셔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내하고 정말 잘 맞는 직무가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산업 직종으로 하면 좋을지 진로 직무 설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이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할지를 연결고리를 타야 됩니다. 제가 자꾸 상민 씨 얘기하는 이유는 상민 씨는 미래의 직업군이 설계를 해놨어요. 저랑 같이.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 상민 씨는 방향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뭐 그렇잖아.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요. 80대, 90대 때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0대 때 일할 거예요. 60대 때 일하고 싶으세요? 그죠?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나이가 50대, 60대 돼서도, 이 사람은 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에 맞는 목표 기업도 선정하고, 그 기업들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실제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크로스 체크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커리어 로드맵, 커리어 경력 개발 관리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맞는 뭐 일단 직장 생활들을 경험들을 좀 만들어서 내가 한 2, 3년 뒤에는 다시 이 기업으로 내가 도전해야지 라는 이런 커리어 경력 개발 관리까지 여러분들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 취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계 기업의 그 목적성을 조금 잘 잡으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업난 속에서 기업을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내도 지원하고요. 국내에 있는 외국계도 지원해 보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도 한번 지원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원해 놓고요. 합격하고요. 내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단정 짓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지원해보고, 면접에 합격했어. 면접이라는 거 내가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보잖아. 그지? 그러고 나면, 이 회사는 진짜 내 미래 직업군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것 같아. 통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냥 공기업만 준비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떨어지면 공백 기간 몇 년씩 생긴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탄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요. 스펙 비중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맞아요. 스펙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뭘 보냐면요. 스펙보다는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태도가 어떤지를 보는 게 외국계 기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지식, 기술,
태도 뭐예요? NCS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NCS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청년 취업 시장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외는요, 해외는요, 이미 50년 전부터 지식, 기술, 태도의 관점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해외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쌤 제자들이 이제 고졸이에요. 이제 뭐 대학교 이제 2학년 2학기 마쳤어요. 저 이제 3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갓 졸업했는데요. 교수님 저 해외 기업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뭘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그 공부했는 걸 어떻게 활용해 봤고, 더 큰 건 뭐?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추천서를 써드려요. 외국 기업도 똑같아요. 추천서를 써드려요. 추천서. 제가 지금 똑같은 말 세 번 했습니다. 추천서 네 번 했습니다. 추천서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자격 요건이 되는지 봐야 되겠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추천서. 이제 2번이 추천서입니다. 자, flexible culture for company. 회사가 조금 플렉시블해요. 그죠? 고정 틀에 박히지가 않았죠. 나의 역량에 맞춰서, 나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easy to transfer to company. 외국계 기업을 직장 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좀 띵뛰기 많이 하십니다. 즉, 우리가 보통 FA 선언한다 그래요. 취업하고 나서 외국계 기업에 좀 들어가서 또 경력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만들고 또 더 다른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들 봐왔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해외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다른 국가에서 일을 하는 거고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계 기업의 허와 실이라고 합니다. If you want to have a high spec, 제가 그랬죠. 스펙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스펙을 보지 않아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스펙 9종 세트와 어, 취업의 핵심 키워드 8가지 중에서 6가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라든지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If you can speak English, 그렇죠.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어 스킬이 중요해요. 근데 영어 스킬은요, 스피킹 스킬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영어 공인 영어 공인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공인 영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토익 공부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굳이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스피킹 스킬만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시면 되고요. Pre-culture for workplace? depends on이에요.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f you think a high salary,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좀 depends on인데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도 해외에 있는 기업이, 자,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의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인사고가 정책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한국의 연봉 레벨에서 갑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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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냐면, 외국계 기업들의 특징이 해외에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복지 차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음, 제가 미국의 KPMG에서 근무했거든요. KPMG 삼정회계법인입니다. 저희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이에요. 런치 타임이 없어요. 외국에는 그런 런치 타임이 별도로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따라가요. 우리나라라. 이런 게 이제 장점이겠죠.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있고 있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거에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연봉 수준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한국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면 돼요. 플러스 나의 역량, 즉 내가 100%인데 내가 하는 일이 100%를 이상을 오버를 했어. 200%, 300%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보상들이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25살, 6살 때 연봉을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25살, 6살 때요. US 달러로 8만 불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기획조사팀에 근무했는데요. 연봉 3,700으로 왔어요. 갭 차이 확 나죠, 그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미국이나 이제 싱가포르는 첫 스타트 급여는 낮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봉이 한 4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4천 넘겠군요. 예, 4천 넘어요. 예, 그 정도 레벨로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받아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만 골라가시면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PNG 같은, 어제 그 PNG도 있고 마이다스 IT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데가 거의 6천 대부터 시작해요. 신입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연봉이 높은 회사들도 잘 찾아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If you have a vision,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독특해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해외 경험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크리티컬 띵킹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외국계 기업 접근하시는 분들은 미션이나 비전, 나만의 비전과 미션을 조금 잘 만들어서 접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If we have to move overseas, 기회가 너무 많죠. 외국계 기업에 가신 분들은 해외로 또 해외 본사나 또 그 회사의 다른 지사나 이런 데 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쌤 제자 중에 캐나다에 워킹 할리데이를 가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캐나다에 코옵 프로그램이라고 있어. 코옵, COOP. 워킹 할리데이는 말 그대로 난 프로페셔널 잡이라서 아무런 뭐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뭐가 있냐면 코옵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 1년을 가게 되면 6개월은 공부하고요. 6개월은 인턴십을 해요. 그래서 코옵 프로그램 플러스 LMIA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예, 한국에 들어왔는데, 캐나다에서 그 취업 이민 과정으로 하게 되면 취업하고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취업 비자를 받겠죠. 취업 비자를 받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마치고 갔어요. 3학년 2학기인가? 하여튼, 그렇게 가서 2년을 캐나다에 있었는데, 영주권을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외국계 기업이 얘는 이제 영주권자니까,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다른 국가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쌤 방송에 출연했는 친구가, 어, 미국의 광운대학교의 건축공학과인데 4학년 1학기를 하고 휴학기를 내고 미국에 인턴십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 회사에 스위스인가 어디 유럽에 있는 회사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미국에 모회사가 미국이고 스위스에 있는 회사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그 회사의 한국 기업으로 와서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계 기업에 가면 조금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건 나의 역량인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보내주지는 않겠죠, 그죠? 예, 개인의 역량인 것 같아요. 자, 외국계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테크니컬 지식.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 기술, 태도예요.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그리고 의외로 자격증 많이 봅니다. 의외로 많이 봅니다. 외국계 기업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따가 제가 채용 공고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의외로 자격증 많이 봅니다. 물론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에서 정보 처리 기사나 정보 처리 기능사, 그리고 우리 오늘은 간호학과 안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자격증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보건국에 가면 자격증 상호 교류 협정 체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아라비아 왕립보건국에 갈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그렇게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뭘 많이 보냐면요. ERP에 관련된 자격증 많이 봐요. ERP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ERP 정보관리사 이런 거 말고요. SAP 아시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두 번째 뭐 보냐면요. 실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지식과 실무 경험 뭐예요? 그렇죠. 기술이죠. 기술. 예, 기술. 예.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지 많이 봅니다. 또 하나 뭐죠? 예, 제발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뭐 레주메나 커버레터 만들 때 되도록이면 제발 확장자를 한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MS 워드라든지.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음. 우리나라에 음, 실은 오늘 저희 학교에 부학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실은 제 조카를 좀 대학 입학을 좀 시키려고 추천을 했더니 우리 부학장님이 제 조카를 만나더니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2학기 때 입학을 하면 자기 조교처럼 좀 데리고 있다가 학교에 취업시키겠다라고 우리 학교에 취업을 하면 참 좋겠다, 교직원으로. 저한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학에 취업을 하거나 정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서류를 HWP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들은 제발 여러분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만들 때 MS 워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스킬.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이런 팀워크라든지 명분, 논리성을 많이 봐요. 혹시 이 방에 경상도 분들 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대구예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음, 전체 제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반은 반은 한국에 살았고요. 반은 대구에 살았고요. 반은 서울과 그다음 그 해외에서 살았던 게 다인 것 같아요. 제 인생 지금 제가 뭐 40대 후반인데 반은 어렸을 때는 대구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그다음 계속 서울에서 지내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대구를 내려왔거든요.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경상도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경상도 분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막 밀어붙여.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은 좀 그래. 야, 이거 해보자.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여러분들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경험이 1년 이상 있으신 분들이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오시면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아지더라고요. 즉,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나중에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소규모 조직, 이거 못하네요. 그죠? 소규모 조직 속의 멀티플레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 한 가지 일에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은 조금 만능 엔터테이너를 많이 원해요. 일하는 분위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인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인드 그 정도의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실 것 같으면 좀 이런 인터내셔널 마인드가 조금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뭐 글로벌 영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거고요. 외국계 기업의 인재 채용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보세요. 통키 방식, 버텀업 방식, 레퍼런스 방식. 음, 요걸로 쓰죠. 레퍼런스 방식. 그죠? 그리고 서류 전형에, 그리고 면접, 뭐, 그렇게 해서 채용까지 이어지는데, 외국계 기업과 해외 기업들은 거의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증.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추천서 그랬죠, 그죠? 추천서는요. 외국계 기업과 해외 기업들은 레퍼런스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레터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레코멘데이션 레터는 뭐냐면 제가 금년도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을 갈 때 제가 추천서 써드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교수님들로부터 받는 거는 내가 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받는 거는 recommendation letter.
reference letter는 뭐냐면 반대로 reference letter는 내가 아르바이트도 좋고 뭐 1년 직장 생활 해본 것도 좋고 내가 일했던 곳에서 받는 거. 근데 꼭 일했던 곳에 받을 때요. 오너한테 안 받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한테만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여러분 채용 사이트에 거의 잘 안 올리죠. 뭐 작코리아의 그 우리 뭐 워크넷에 이렇게 이력서 자소서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메일 보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 레주메, 커버 레터, 그다음 뭐 레퍼런스 레터, 레코멘데이션 레터까지 같이 첨부시켜 갖고 보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금부터 여러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왜? 하반기 공채 시작했죠? 지금부터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레퍼런스 레터와 레코멘데이션 레터 추천서를 영어로 좀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또 일본계 회사에 지원할 때는 일본어로 좀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들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써서 그냥 사인해달라 그러세요. 네, 그게 제일 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생활 했는 회사에서 저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저 영어로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이야, 별로 안 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서 그냥 보내서, 교수님, 선배님, 제가 실은 이번에 이직 준비하고 있고요. 교수님, 제가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서 하나 서명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읽어보고 그냥 써줘요. 도장 꽝 찍어주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고요. 채용 정보를 한번 봅시다. 제가 화면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 외치성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컨설팅 받지만 아끼지 말고 컨설팅 받는데 500만 원 올라 그래요. 제가 올 금년도 상반기인가? 제 제자인데 저한테 컨설팅 받은 친구인데 서울에 있다 오셨는데요. 진짜 여기서 취업하고 나서 컨설팅 비용 5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채용 정보만 보세요. 이 카페에서. 이 카페가 외국계 기업 채용 정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보세요. 여기 보시면 채용 공고 통합 게시판 다 들어가면요.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예, 뭘 들어있죠. 그죠? 브루벨, 한국 P&G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한국 얀센. 제가 어느 분을 좀 해드릴까요? 우리 현아 씨가 물류 쪽에 하고 있으니까 현아 씨 보세요. UPS 코리아 있죠, 그죠? 예, UPS 코리아. 예. 그리고 뭐 이런 G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여기 DHL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채용 정보를 여기서 그냥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근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위에. 채용 정보 들어가면요. 딜로이트 있네요. 딜로이트. 회계나 세무 전공자들 계세요. 예, 이런 분들 딜로이트 지원하면 좋겠죠, 그죠? P&G 보세요. SK2 이커머스 세일즈 매니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근데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외국계 기업은요. 요 근래 들어서 신입이 막 조금 떠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무조건 경력직으로 선다. 어, 외국계 기업은 무조건 경력직입니다. 다시 P&G 들어갑니다. P&G 설명 쭉 나와 있잖아. 외국계 기업이 진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요거예요. Job requirement.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e-commerce sales manager at P&G 이게 뭐냐면 job description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 내용을 잘 읽어봐야 돼요. overview the job.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 얘랑 얘가 job description이에요. 이 우리 회사에 오면 이커머스 세일즈 매니저로 P&G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는 뭐예요? 요구사항이에요. 그럼 요구사항 봅시다. A minimum of bachelor degree. 그죠? 내가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돼요. 예. 크게 any major 돼 있네요. Knowledge and experience in sales. 그죠? 뭐죠? 지금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기술이 있는지 and key account manager in an
e-commerce industry.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판단 내리셔야 돼. 나 있어. 나 전공은 됐어. 오케이. 4년째 됐고. 맞아, 맞아, 맞아. 나 알바 해봤어. 나 셀즈에서 알바 해봤어. 나 의류 매장에서 알바 해봤어. 되겠죠, 그죠? 체크. 뭐 화장품 매장 나 시리얼 올리브영에서 해봤어. 체크. SK2니까 그죠? 화장품이랑 연결하면 더 좋겠지, 그지? demonstrated ability,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그랬죠. critical thinking 그랬죠. 예, critical thinking.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strong leadership skill. 맞아. 나 학생 회장도 해봤고, 나 대학 다닐 때 동아리 뭐 회장도 해봤고, 학생 회장도 해봤어. 이거 보세요. strong written and verbal communication skills 나오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필요하다고. 또 뭐 나오죠? MS 워드,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그죠? 아까 얘기했는 거죠. 다 나옵니다. available to travel abroad. 어, 다양한 국가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나오겠죠. 그죠? 예. military 서비스 나오네요. 상미 넣자. military 서비스 나오네요. 그죠? 예, 레거시 또 한국에서 있는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체크 요구하는 거 requirement에서 요구하는 항목들 중에서 50%만 넘으면 돼. 50%만. 50%만 넘으면 이 회사 무조건 지원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아. 잡 리콰이어먼트에서 내가 일단 50% 넘는 것 같아. 근데 어제 얘기했던 건 뭐지? 내가 스트롱 리더십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 쓰라 그랬잖아. 경험. 그죠?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지 경험 쓰라 그랬죠. 내가 travel abroad, 내가 해외 여행 다니고 있는 거 쓰면 되겠죠. 그죠? 예, 내가 알바 있는 것들 쓰면 되겠죠. 어, 쉽죠? 쉽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50% 됐어. 이상 됐어. 올라갑니다. 위에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쭉 we want someone who can creative and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잖아. 맞아. 나 이거 나 창조적이야. 혁신적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나 체크 막 해버리는 거야. 여기도 윗단에도요. 50%가 넘잖아. job description과 job requirement에서 50%가 넘으면 이 회사는 무조건 지원해봐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가 분명히 경력직이라고 했는데 경력을 요구하는 창이 안 떴어요. 우리 다른 채용 정보 한번 볼까요? 예, 다른 채용 정보 한번 봅시다. 어디 볼까요? 어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관심 있는데 어디? 유니클로 이런 데 말고, 딜로이트 말고 다른 채용 정보 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얀센? 얀센 갈까요? 얀센? 한국 얀센? 폭스바겐 가볼까? 폭스바겐. 이건 인턴십이네. 별로고. Associate Regulatory Affairs Manager. 한국 얀센으로 갑시다. 한국 얀센. 음. 한국 얀센도 쭉 나올 겁니다. 보세요. Job scope. 내가 하는 일이에요. Job description이죠. New Product Registration. MD 역할이겠네요. 그죠? CMC. 이건 좀 저도 CMC가 뭔지 모르겠어요. Label Updating, 뭐, MDFDS, Clinic the Trial Application 2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MDFDS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Main Responsibility, New Product 나오네요. Communicating with the Regional RA, Time Manner, Optional Other Department, Timely. 이게 전문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음,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여기 있네요. 요거 보려고 해요. 요거 보려고 해요. 경력자는 5년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경력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지원을 못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 예. 제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는 직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채용 좀 봐볼게요. 뭘 많이 요구하냐면요. 요거는, MD 쪽인데, MD VMB 쪽인데, 여러분 뭘 많이 요구하냐면, SAP를 많이 요구해요. SAP ERP.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찾겠네. 저도 지금 막 보는 거예요. 채용 정보를. 이 외국계 기업들이 ERP를 쓰는데 여러분 ERP가 뭔지 아세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모두 다 ERP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대기업 좀 뭐 이런 기업들, 해외 기업들 이런 데는 모두 다 셉을 많이 쓰세요. 셉. SAP 독일에 있는 셉 ERP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셉 교육을 받는 걸 많이 좀 추천해 드리는 상황이에요. 제가 셉이 아니더라도 좀 웬만하면 ERP 정보관리사나 이런 자격증 공부를 제가 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가 실은 존슨앤존슨 지금 채용도 못 보고 있지만 제가 존슨앤존슨 별로 추천 안 해드리거든요. 예, 왜냐면 요즘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제자들을 제가 몇 번 보내봤는데 존슨앤존슨 연봉이 3,400밖에 안 해요. 생각보다 짜요. 거의, 여기 보세요. 여기도 bachelor degree, minimum 9 years experience 나오죠. 그죠? Understanding sales, business planning, accoun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active, positive innovation mind. 여기도 셉이 안 나오네. 아무튼 여러분들 채용 정보를 여기서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이 채용 정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업 채용 정보는 이 안에 거의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낚이지 마. 낚이지 마. 컨설팅 한다고 또 괜히 연락해서 있잖아. 돈 날리지 말고 그냥 혼자서 준비하면 돼요. 예,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복지제도를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계약직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예, 계약직, 왜냐면 그 외국계 기업들이,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 좀 브랜드 네임이 있는 데를 가야 돼. 거의 대부분 브랜드 네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브랜드 네임 봐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을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그지? 그러면 기업들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을 괜히 채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약직이라도 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 계약직하고 달라서 좀 레벨이 높죠. 뭐 복지나 급여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좀 계약직 하는 이유가 그런 쪽에 비용이 조금 민감하고요. 채용 계획이 미확정이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이고 수시 채용 안에서도 수준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채용 정보도 외국계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채용 정보를 많이 꾸준히 좀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 노조예요. 제가 서울 살다가 대구 내려오니까, 물론 제 고향이고, 제 가족들이 있는 곳이라서, 대구 내려와서, 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재능 기부해드리고 있는데, 어, 대기업들이, 여러분, 대구에 대기업들이 없어요. 그리고 안 올라 그러세요, 대구에. 왜냐면, 뭐, 데프리카라는 것도 있겠지. 지금 대구 엄청 더워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예, 날씨를 떠나서 경상도 분들이 뭐가 있냐면, 대구 경북에 이제 경상도 분들이 이 보수적이고 냄비 정신이라고 해요. 한 번에 끌어올 때 확 끌어올라.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많다 보니까 노조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구에 대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예, 노조가 생기죠, 노조. 예, 우리나라 노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인원을 공채처럼 많이 대거 채용하지가 않아요. 뭐 한 명, 두 명,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개념들이 아주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음, 제가 요거는 왜 알려드리냐면요. 음, 외국계 기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외국계 기업들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특히나 뭐 IT부터 시작해서 요즘 워낙 많이 이런 실무 능력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은 실무 능력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직무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죠?
예,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길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직무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굳이 돈 들여서 학원을 다니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 국가기관 전략산업 교육 훈련 과정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국가기관 전략산업교육훈련과정. 예, 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많아요. 지방에는 잘 없어요. 지방에는 있긴 있는데 강사들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가리키냐면 실무 능력을 많이 키워요. 지금은 제가 IT 쪽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셉 ERP 이런 거 있죠, 그죠? 셉 ERP. 셉 ERP 같은 거 여러분 교육 받으려면 학교에서 받기 어렵고 밖에 나가서 어디 학원 다니기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국가기관 전략산업 교육훈련 과정으로 선정돼 있는 교육훈련원에 가면 셉 ERP 같은 것들을 이런 무료로 전액 무료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제가 체크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올려놨고요. 제가 여러분 외국계 기업 준비하시거나 해외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뭐죠? 뭐죠? 그렇죠. 레주메 커버레터 작성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요. 요 자플러스 TV 가시면 요 성공 취업 X 파일 검색하시잖아요. 네, 성공 취업 X 파일 검색하면요. 많아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여기에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주메 커버레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잘 봐. 네이버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영문 이력서 작성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분 팁 하나 있어요. 이 꿀팁이에요. 여러분 영문 이력서에는 레주메에는 사진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진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네. 거기 지금 아무도 대답 안 하시지, 그지?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이 꼭 넣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외국 서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력서 작성할 때, 레주메 작성할 때 사진을 넣지 말라고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사진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 우리는 외국인이잖아. 그 나라 자국민을 채용을 할 때는 레주메에 사진을 쳐요. 근데 우리는 암만 외국계 기업이라 그래도, 그죠? 그 회사가, 본사가 해외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진을 꼭 넣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꼭 레주메 작성할 때 그런 것들 넣으시고, 레주메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 안에 성공 취업 X 파일에 보면 모두 다 제가 방송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외국계 기업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이유는요. 제가 방송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했기 때문에 그 방송 영상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고, 제가 실은, 다음 주나 보고, 이력서 자소서, 공문 이력서, 공문 자소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와, 그다음에 레주메 커버레터 하는 것도 좀 강의를 좀 해드릴까 싶은데, 제가 아마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이 조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조율을 좀 보고, 한번 다시, 여러분들 계속 저희 쪽에 저기 카톡하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또 강의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글로벌 취업 토크콘서트는 저희가 매주 이어나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꼭 올해는 여러분들 재능 기부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잡히면 또 계속 공유해 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 아펙스 스토리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교육 과정도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가하셨던 분들, 오늘 오신 분들 지난주에 다 오셨고, 우리 상민 씨나 우리 뭐 보람 씨나 은진 씨나 모두 다 또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간이 서로 조율을 봐서 전화도 좋고요. 예, 직접 만나도 좋고요. 예,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도 좋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 성공 취업하실 때 조금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멍 때리지 마시고 어, 자신감 딱 가지시고 이번에 꼭 하반기 때 꼭 성공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됐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